그래서 뭐 오늘 결과 나왔는데 3.28대 1 이렇게 나왔죠. 특공인데 3.28대 1이다. 그렇게 안 나온 거죠 사실. 빈수레가 요란했죠. 그런데 둔촌주공 엄청 추천하시고 내년 내후년에 사라는 얼굴 안 내미시는 그분이 저희가 저번에 둔촌주공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전세대란 날 수 있다. 입주 시기에. 그러니까 입주 시기에 전세대란 안 난다. 이렇게 올리셨길래 저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가락시형이라고 안 하고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것처럼 둔촌주공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되는데 입주 시점이 25년 1월이다. 그런데 이때 역전세가 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조건 뭐예요? 첫 번째, 높은 기준금리. 두 번째, 2년 전보다 낮은 전세 시세. 그리고 많은 입주 물량. 요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역전세가 날 것이다. 자, 일단은요, 입주 물량 많은 거 요건 어쩔 수 없죠. 아니, 올림픽 파크 포레온 몇 세대요? 12,000세대. 요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역전세가 나지 않기 위해선 요 조건이나 요 조건으로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역전세가 오는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 8월에는 초저금리였는데 22년 8월에는 굉장히 고금리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역전세난이 난 거다. 그런데 2023년 1월, 아까 왜 23년 1월이에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일이 25년 1월이니까. 똑같이 2년 전. 왜냐면 전세 기간은 2년이니까. 그랬을 때 2년 뒤에 이때보다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기준 뭐예요? 높은 기준금리. 요걸 만족을 못하고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전세 시세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난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예시를 말했죠. 뭐라 그래요? 헬리오시티가 입주가 2018년 12월 31일이었죠. 정확히. 그런데 2017년 11월, 그 다음에 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1.25에서 1.5, 1.75까지 두 번 올렸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 대란이 나온 거다. 요거는 강동구 16,000가구 들어올 때는 금리가 내려서 전세 대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금리가 내려서 전세 대란이 없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금리가 내려서 없었다기보다는 너무 초저금리라 없었던 거죠. 너무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다 전세로 갈아타는 그런 시기였죠. 왜냐면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이자 잔뜩 빌리더라도 높은 전세가더라도 전세 이자 내는 게 훨씬 더 싸다. 그리고 월세집보다 전세집 구하기도 어렵지 않았고 갭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 때 보시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일반적인 역전세난이 오는 기준금리는 1.75% 이상이다. 왜? 이때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가 넘고 기준금리는 2.3%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가 넘는다는 거. 전월세 전환율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전세보다 월세가 돈이 덜 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요, 이거 월세 놓고 받느니 차라리 전세 놓고 예금이자 받으면서 목돈 가지고 있는 게 더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겨서 전세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2025년 1월에는 1.75% 이하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금리가 1.75%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23년보단 떨어져서. 근데 23년보다 떨어져서라고 하더라도 이 이상이면은 본인이 하셨던 말씀에서는 역전세가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 넘어가면 매매가가 위험하고 1.75% 넘어가면 전세가가 위험하다. 이 이야기는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빅팬입니다. 빅팬이어서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현재 금리와 전세가 맞는가? 요때 7월 13일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그때 역전세난이 온다고 했다가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가지고 뭐 저희가 뭐 역전세난 안 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세 시세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증액 부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0년 7월에는 0.05였고 22년 7월에는 지금 2.25까지 올라갔어요. 방송을 하시던 시기에. 그렇다는 것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전세가가 더 높다는 거죠.
아직도 전세가가 더 높다는 거는 전세가 다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 부담은 더 커졌는데. 뭐 소득이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느냐.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올랐으니까. 전에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한 번에 확 안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집을 구하는데요. 다음 세입자한테 전세를 막 1억, 2억까지 깎아줄 수 있어도요. 갑자기 막 3억, 4억 막 이렇게 확확 깎아주기 힘들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간다. 천천히. 그래서 그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아직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기간에 계속 떨어지는 거고, 특히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는 원래 떨어져요. 이거 자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막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서 전세 대출 한도를 늘려가지고 매매 떨어질 때 전세 올라간다는 자꾸 이런 심리를 심어주는데요. 원래 매매 떨어질 때 전세 같이 떨어져요. 그때가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고 이제 다시 전세자금 대출에 익숙한 시장이 되었으니까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를 그렇게 1.75까지 내릴 수 있느냐, 그 이하까지. 근데 저희가 그 11월 말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위험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현대통화이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현대통화이론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도 된다. 이런 이론이었는데 이걸 미국에서 시험해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왜? 아무리 코로나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돈을 이렇게까지 많이 푸는 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많이 푸는 거,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실패했죠. 세금으로 회수하건 뭐건 인플레 장기화되고 있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 장기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대실패했다. 그렇다면은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왔어요? 어느 정도 오더라도 코로나처럼 완전히 뭐 다 막힌 상황 아니죠. 그러면 금리를 내려도 얼마나 내리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전세가가 떨어질 만큼 유의미하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본인이 1.75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내릴 거라고 생각하셨든 안 하셨든 왜 안 난다고 저렇게 계속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요 이유를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25년 1월에 역전세난이 나면 어떻게 돼요? 집값 하락은 이어지겠죠. 근데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 금리 내리고 전세 가격 올라가서 떨어지다 멈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사세요. 혹은 둔촌주공 분양 받으세요. 이 이야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인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랑 어긋난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금리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금리 낮추고서 0.5에서 한동안 머물렀을 때도 계속 전세가는 올랐죠. 왜? 전세가가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르는 거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갑자기 내리면은 바로 전세가가 올라간다. 요 의견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폭락의 원인은 역전세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나 일시적 이주택, 처분 조건, 차주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때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멈출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어떤 시장이었냐? 전세가 상승 중이었죠. 그때 전세자금대출을 풀었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MB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전세자금대출을 1억, 2억, 3억, 5억 4차례로 풀었죠. 그러면서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전세일 때보다 상황이 더 좋았죠. 또 양도세 중과 지금은 뭐 일시적 완화인데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 2009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2009년에 한 거를 연장하다가 폐지 수순까지 갔죠.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폐지 수순까지 갔다는 거는 마음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1년짜리보다는 당연히 덜 급하죠. 이때 일시적 2주택 처분해야 되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앞에 조건들이 다 해소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싸게 팔았죠. 가격은 떨어졌죠. 왜? 하락기에는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어쩔 수 없지 않더라도 싸게 파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요. 갭투기 있는데 당장 안 팔아도 돼요. 당장 안 팔아도 되는데 가지고 있자는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하락장 끝날 때까지 일단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그 기회비용을 다른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슬슬 상승장 갈 때 그때 다시 사면 되죠. 떨어진 가격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파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도. 급한 사람들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한 사람들의 급매 내가지고 그것만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급매 정도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거래량 늘어나면서도 급매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둔촌주공 요거 정말 위험한 이유. 왜 이야기를 하니? 오늘 뭐 특별공급 청약 3.28대 1 나왔죠. 엄청 안 나온 거예요. 지금처럼 막 이야기가 이 정도 나오고 욕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욕을 많이 먹더라도 언급이 많이 돼서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특별공급 아무리 특별공급이고 소형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3.28대 1이면 너무 안 나온 거다. 사실 이 정도면은 미계약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14억 원대 둔촌주공 전용 84 입주권 매물이 등장했다. 이게 나중에 좋은 층수로 받는 거죠. 적어도 분양 받는 사람들보다는 입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층수, 좋은 향,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받는데 지금 13억 정도 하죠? 1억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 안 사고 있다. 매물이 나왔는데. 분담금도 내야 되지만. 왜 자꾸 둔촌주공 받으라 그래요? 상황 좋지 않아요. 돈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 이야기는 본인이 하셨던 1.75% 넘어가면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그 조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금리가 3%가 넘어갔죠? 3.25%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년쯤에 조금 떨어지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요 전제부터가 본인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전제를 뒤집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그 뒤집은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라. 요 말에 맞춰야 되고 둔촌주공을 받아라. 요 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금리가 얼마 전처럼 코로나 시기 때처럼 완전 저금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에 대량 입주까지 들어온다. 그렇다고 해도 과연 역전세난이 안 날 것이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분양 받았다가 내가 입주할 때 전세 놓기도 힘들고 내가 들어가기도 힘들다. 돈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투자하면 망합니다. 제대로 투자해야죠. 거꾸로 투자하면 위험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